네, 제 이름은 이자 성자 개자이고요. 사는 곳은 충북 증평군 증평읍 까치국길 덕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큰 사람이 되라고 조선을 건국한 이자 성자 개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고향은 충북 청원군, 예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구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는 선산이 있고 아버님하고 할머님 묘소가 있어서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그 건축 일을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수라고 그래서 아마 명장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결국은 이제 파업까지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만들어주신 유산도 많이 쉽게 말하면 이제 잊어버렸죠. 그리고 아버님이 그 17살 정도에 나가셨고 가정의 보탬이 안 됐어요, 아버님이 사실은. 어머님은 평생 시집 오셔서 진짜 일만 하셨어요. 지금도 청주 주공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연세가 80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저는 이제 건강하시니까 하신다니까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우리 어머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나머지 5남매가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항상 믿고 어머님이 저희들을 또 의지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저희 엄마는 사실은 아버지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많이. 그래서 옛날에 머슴처럼 일을 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한번 엄마가 점 보러 가자고 해서 가셨는데 점 하시는 분이 어머니 사주를 보시더니 당신은 머슴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엄마를 놀렸지만 마음은 굉장히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평생 일만 하셨구나. 손을 보면요 눈물이 절로 나요 사실. 근데 엄마 생각하면 그래. 제가 살아온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기본 바탕은요, 제가 원래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사정상 대학을 못 가게 돼서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또 돼지 축사를 크게 했었는데 엄마가 돼지 파동이 78년도에 와가지고 또 거기서도 힘들어서 이제 문을 닫았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청정고등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2학년 초서부터 제가 인생의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돈만 쫓아온 인생을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저는 배고픔을 겪었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부모님,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학비를 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공장 다니는데 한 달에 월급이 6만 원, 7만 원이고 수업료가 제가 3개월에 6만 원, 7만 원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저희 밑에 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정가 수업만 하고 나머지 수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졸업장만 따게 해주십시오. 그때 담임선생님 3학년 때 신하경 선생님이라고 아마 지금도 청주에 계세요. 그 선생님의 배려로 졸업은 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목표를 세웠고 그때 집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제 인생의 기본을 그때서부터 갖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인생을 보면요, 뭐 빚도 없고 살지만은 뭐 애들 대학 졸업 다 시켜놨지만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라도 전원 생활을 하면서 뭐 낭중이라도 제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래요. 불쌍하지만, 이성계 스스로는 불쌍하지만 참 너 대견하다. 그냥 이렇게 저를 그냥 생각해요. 아버님이 사실은 제 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세가 기우기 시작하더니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는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친척집, 그분 집에 살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방 하나 밖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연탄가스로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그때부터 가세가 엄청나게 기울었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고서는 더 기울어졌죠. 저는 원래 청주 기계공고를 원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기계공고 가면 수업료를 안 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전고를 갔는데도 수업료를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업을 포기한 거죠. 그때서부터 사실 다 이제 무너진 거예요, 집이. 그때서부터 아버지는 사업을 핑계로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살았고, 제가 어머니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고,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저도 세상을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환경에. 그러면서 살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독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더니 여유의 마음이 없어져요, 제 스스로가. 꽃을 봐도 이쁘다는 표현을 안 들어요.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박해진다 그럴까? 그래서 저희 집은 화단이 없어요. 꽃이 왜 이쁜지를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저는. 아버지가 없고 여동생도 있고 어머니 혼자 있는데 원칙의 기준에서 제가 벗어나서 생활을 한다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구나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사람도요 마찬가지예요. 어머니하고 우리 식구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규칙 누에 벗어나는 건 전혀 저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낭비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지갑에 돈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왜? 월급을 타면 진짜로 말해서 다 저금을 했어요. 하나도 생활에 쓰질 않았어요. 생활에 쓰는 돈은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퇴근하면요 자전거 타고서 병 주스러 다니고요, 파지 주스러 다니고 그런 거 모아서 생활비 썼어요. 고기라는 건 사 먹지도 못했어요. 회사를 들어갔을 때 회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회사에서 회식하면서 삼겹살을 해주는데 식당에서 삼겹살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회사 다니니까 고기도 사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가 첫애 임신을 했는데 제가 고기를 못 사줬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들 관리자분들한테 조장님이 하나 있어서 저 고기 좀 싸주시면 안 되겠어요 했더니 검은 봉다리로 해서 고기를 3인분을 싸주시더라고요. 그거 가져와서 집사람 꽂았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저하고 살면서도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여동생, 죽은 여동생이 엄마 그 사과나 복숭아 먹고 싶어요 하면은 어머니가 어디 또 퇴근하시고 저녁에 오시다 시장에 들렀다가 사과 좋아요 그러면 과일 사왔대요. 그래서 엄마가 과일을 먹을 때는 불을 끄고 먹는 거라고, 남들이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이나 저는 원래 과일을 안 좋아하니까 안 먹었지만 참 나중에 보니까요 그 과일이 상한 과일이더라고요. 그 상한 과일에는 또 단백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먹었을 때 왜 불을 끄라고 했는지를, 어머니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또 뭐 얻어갔겠죠. 한 번은 제가 어머니 닭도리탕 좀 해먹자고 했었어요.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참 냄새는 좋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상을 차려오셨어요. 우리 여동생도 앉았고 남는 저도 앉아가지고, 그래서 밥을 다 부셔가지고, 그때 뭐 동그란 원탁이라 하죠. 그냥 앉아서 먹는 상이 있잖아요, 동그란 거. 가운데는 또 텀지막한 냄비가 뚜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 닭은 있는데요, 이상하게 닭고기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동글동글한 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닭머리예요.
닭머리를 갖다가 어머니가 요리를 하셔서 닭도리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저는 동생들은 무섭다가 안 먹는데 저는 어떻게 어머니가 해준 거잖아요. 저는 맛있다고요? 다 발라 먹었어요. 그럴 때 지금에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 자식이 먹고 싶다고 하길래 닭은 못 사고 아마 닭집에서 아마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는지 그래서 아무튼 그게 참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3년 동안 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신문 배달에서 계속 했어요, 일을. 그리고 군에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지금 현재의 그래서 이름은 현재 다우 실리콘으로 해서 지금 다니고 있죠. 제 철학은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어떠한 삶을 하루를 살아도 계획된 삶이 있어요. 저는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하나는 회사를 갈 때에도 제가 출퇴근을 할 때 자가용을 타고 가요. 항상 회사 들어갈 땐 웃으면서 들어가자. 그리고 나올 때는 무겁게 나오자. 왜 그런 철학이 있냐면요. 제가 회사 일찍 가서 저는 1시간 일찍 가고 서너 시간 늦게 오거든요. 근데 그게 제 철학이에요. 왜? 시간의 소중함도 있지만 업무의 소중함도 있어요. 그날에 제가 목표를 한 걸 완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 내일의 목표가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통고버스를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나 차를 끌고 온 사람들을 이렇게 정문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전부 다 얼굴들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저 사람들은 회사를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을 할까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회사 갈 때 웃으면서 즐겁게 가고 오늘은 뭐 하고 이런 일일 회사를 가서 내가 하루에 임금을 받지만 나는 하루에 하나의 회사를 무엇을 제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저 사람들은 표정이 왜 저렇게 올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나갈 때 다 퇴근할 때는 또 웃으면서 가요. 그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참 저하고 반대구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느낀 거고 저는 항상 그래요. 회사를 갈 때는 웃으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무거운 침묵을 갖고 와요. 왜?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려면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반대구나. 아무튼 저는 철학은 하루에 하나씩 무엇이든지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철학입니다. 저는 진짜 타임머신을 만들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는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가서 대학을 가고 싶어요. 대학을 가서 진짜 배우고 싶은 게 저는 전자공학을 배우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공학도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공학도에 대한 엔지니어를 저는 그런 뭐 높게 간다면 박사님이나 뭐 이런 거가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지금도 아마 불러주면 가고 싶고 제 머리가 잘 돌아간다면 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안기순 여사, 부족한 집안에 어려운 집안에 나이 어리게 시집 왔어. 마이너스 300만 원짜리 집에서 둘이 살고 아기 하나 낳고 신혼살림 다 중부에서 주워와서 살고 심지어 결혼한 지 1년 만에 당신하고 나하고 최고 기뻐한 거 기억나? 둘이 돈 벌어서 산 게 뭔지? 전자레인지. 그거 샀다고 둘이 얼마나 좋아하고 했는지. 고생 많으셨고 어느덧 머리는 휘어졌고
이제 나도 정년이 얼마 안 남았네. 근데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해주겠소.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나 건강하게 사십시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제 스스로한테 저 아닌 저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성계, 지금까지 살면서 고집도 셌고 욕도 많이 아름다움을 몰랐고 그냥 오로지 네 자신이 정한 돈으로 대한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왔고 너를 진정으로 네 자신이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주변이 사랑도 넌 알지도 못했고 인지를 못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사회한테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 눈에 대한 방향을 바꿔서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좋은 행동이나 좋은 말, 좋은 선행을 많이 하고 살고 또 모두를 사랑하면서 아끼며 특히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각자 누구가 다 소중함을 있을 때 느끼고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인맥이 소중한 것을 알고 앞으로는 네가 좀 더 거듭나서 살기를 나는 바라겠다. 인생은 욕심이 아니고 도전이고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계 화이팅! 이성계 인생 화이팅! 좋아! 감사합니다.